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호처도 이제 첫 번째 수술 대상, 법무부도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게 정말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무위원 여러 명이 사표를 다 같이 냈는데 박성재만 골라서 너 나가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박성재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이제 그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때 참석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한덕수라든지 뭐 이제 최상목은 이제 출국 금지되고 이제 완전 이제 이미 떠났고 거기는 수사를 이제 아예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박성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란의 아예 이거 기획자 아닌가, 거의 그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의심받고 있는 수준이. 의심받는 수준이. 그러니까 12월 4일에 3일 밤 지나고 4일에 안가 모임에 있었던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한 명이 이제 이상민 충안고 후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네, 예, 뭐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다 검찰 출신 아니면은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시그널이 명확한 거고, 사실은 뭐 한 명 없어도 큰 문제였고, 여기는 조만간 출국 금지되고 아마 내란 특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소환 조사 받을 거다 여기는. 네. 아니, 근데 네. 박성재 얼마나 웃기냐면 나가기 전에 그 대선 치른 날일 겁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하고 사차장관과 조상원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해주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사표를 수리해주거나 안 해주는 건 하늘과 땅 차이고,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징계를 받아서 나가면은 또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본인이 뭔데 갑자기 파면당한 윤석열의 인사로 온 자가 박성재 장관, 이걸 자기가 그냥 국민들 투표하고 있는데 수리를 해버려요. 너네까지 살려주고 사실 이거 월권이죠. 간다니까. 이거 월권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저는 이창수까지도 다 범죄 공동체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수사가 엄정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 박성재 라인들 있잖아요. 뭐 심우정 포함해서 이 중앙지검 라인까지도 이거 다 수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장관은 바로 저는 출국 금지하고 수사 대상자로 아니, 전환이 그리고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법무검찰은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커지니까 수습책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게 된 거죠. 물론 한동훈이 나가고 들어온 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사를 했냐?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본인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무혐의해주는 방향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철퇴를 맞을 위기가 처하자 내보내주고 자기도 나간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뭐 선전포고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 내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윤건희의 하수인이었어요. 그건 뭐 제가 나열 안 해도 다 아시니까. 근데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정말 겁을 상실했다라는 생각밖에 전 안 들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1,700만 표 넘게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역대 최다 득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국민주권 정부에서 저는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이임시까지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임사가 또 골 때립니다. 제가 와, 읽어드리면은 진짜 그게 정확한 이렇게 표현이네. 화 많이 얘기하는데 나실 텐데.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법을 이용한 지배를 많이 했죠. 정말 철면피란 생각이 들고, 이어서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가 쫓겨나다 보니까 한풀이를 이임사에 담은 것 같은데, 정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은 눈 씻고 찾아봐도 이임사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썩너리 형한테 했었어야지. 그렇지, 오히려. 아니 자기소개 아니야 저 정도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반성과 함께 썩너리 형한테 했었어야지.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방한하는 짓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로 고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박성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직 혐의기는 하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사실상 대책회의를 했던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까 전에 그 안가회동했던 이상민, 네. 박성재, 뭐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까지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진짜. 예. 아니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만 이렇게 튄 게 아니고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이주호 그 전 대행이 사직서 수리해가지고 튀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문제 있다고 감사원에 보낸 사람이 민원 사주 의혹으로 이런 사람 벌도 안 받고 그냥 날보내 줍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쫄아서 튀었다 해서 쫄튀라고 하는데 쫄티. 쫄티 좋은데요. 네, 쫄아서 튀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나갑니까? 보통은 버텨서 문제인데 쫄아서 튀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찌됐든 수사가 이제 제대로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행한 과거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지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뭐 류일임 씨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무슨 뭐 무슨 한두 뭐 건이 민원 아니죠. 사주부터 해가지고 네. 뭐 내부자들 증언 나오고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무리한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한 사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윤건희의 하수인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해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야 되는데 저는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게 자꾸 보복이라는 말을 하고 통합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본인들 수사 면제해 주세요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충치가 있어요. 충치 뽑으면은 충치가 아니 선생님 왜 저에 대해 보복하세요 이럽니까? 다른 치아랑 통합해야지. 장애 내시경 하다가 용종 나왔는데 용종 뛰면은 용종이 왜 나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는 걸 그런 용종은 없지 세상에. 나도 장기랑 통합하고 싶다. 예, 막 막 하면서. 통합과 이거 보복이니까 저 장과 더 통합시켜 주세요. 그렇죠. 더 붙어 있게 해주세요. 아니죠, 빨리 떼야죠. 빨리 용종은. 떼야죠. 아, 충치 좋은데. 빨리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의 보복과 통합이라는 말을 그만 오염시켰으면 좋겠다. 네. 아, 윤석열도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오염시키더니 이제는 보복이랑 통합을 가지고 또 장난질해요. 아, 이거 야. 동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신인규 대표님 말을 들으셨는지 두유님이 이 멤버 유지합시다 재밌어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아, 너무나 잠깐만. 다시 네.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멤버 포에버죠, 포에버. 리멤버 포에버죠. 아, 근데 이거는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용종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대파님이 용종 또 나왔다. 이 말은 다른 데서 많이 쓴 거를 또 출처 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MC 장원님 건데 살짝 빌려쓰기로 합의가 됐어. 합의된 이건 겁니까? 이면 합의가 들어간 사안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서로 얘기가 됐어요. 법적 문제 없죠? 법정 없어요. 제 거 마음껏 쓰시고 용종 마음껏 쓰라고 허락 맞고 쓰는 건데 시청자분들이 재탕은 맞아요. 아, 인정합니다. 재탕은 정말 맞아요. 엄정하게 봅니다. 야, 무섭네. 명확하게 해야죠. 나 이 방송에 처음 나온 줄 알았거든요. 나도요. 근데 정확하게 충치 건 네. 제 겁니다. 충치는 제 거예요. 충치 방금 나온 겁니까? 세 번째. 정원이에서 한번 털고 지금 수산씨 매부쇼 너무하네. 여기 온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횟수는 제한 없이 갑시다.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일 물레동에서 용종 치아 안 됩니다. 네,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상황인데 어렵네. 그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튀는 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으면 되니까 이유는 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아닌가, 이미 없애고 나간 게 아닌가를 의심을 많이 하는 거고 어제 그 대통령실의 풍경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이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도 봤더니 전체 그 나간 1365만여 건 중에서 22만 건이 지정 기록물이라고 해가지고 30년 동안 빛을 못 보게 해놓다 보니까 혹시나 내랑 관련된 문건들이 집중적으로 지정 기록물이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나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정 뭐 많아 몇만 건이기는 해요. 다 전 정부에도. 근데 이게 아마 역대급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전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정 기록물이 이제 이거는 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것들이 지정 기록물이 돼가지고 이게 분류가 됐는지조차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고 이게 그 전에까지는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은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이전 정부에서 그냥 아예 기록을 다 싹 다 파기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는데 특히 1997년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됐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김대중 정부 때에서 노무현 정부 때 같은 정당에서 집권했을 때는 또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선진국처럼 우리도 기록물을 남기되 다만 옛날 거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 수사하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고 하지 말도록 특별한 부분들은 그 민감한 부분들은 아예 이제 기록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이거는 봉인을 해서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특별 몇십 년간 이렇게 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워낙 많이 해먹고 이런 게 많은데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보려면은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거나 서울 고법에서 이제
판결을 통해서 봐야 판결을 되는구나. 통해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복잡해요.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제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범 여건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일단은 이거는 법을 좀 손볼 필요가 있고 뭐 특히 이제 필요하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어떤 것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쪽에서 네. 법원 쪽에서 뭔가 이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나마 생각이 다행인 들어요. 것은 예, 그런 예. 중거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결국 기록물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내란 특별법을 하나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3 내란 특별법, 그러니까 특검법 말고 그건 당연히 오늘 통과돼서 한 거고.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련된 내용이나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관련성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관련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란 특별법 12.3 내란 특별법은 이제 5.18 특별법을 벤치마킹 하는 건데 여기 넣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지금 말한 기록 공개.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사안의 기록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이거는 모두 하고 공개해라. 네. 원칙을 공개, 예외를 비공개로 하는 이 특별법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란 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덕수와 최상목이가 대행의 자격에서 임명했던 엉터리 인사들 너무 많아요. 즉 경찰이든 어디든 박현수. 가서 알박기 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 내란 인사가 저는 무효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효화돼야 된다. 무효화 조항을 넣어놔야 되고 세 번째가 한남동 공관 있잖아요. 지금 쓰지도 못하죠. 저거 내란 박물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요 세 개. 요거 내란 특별법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요거 좀 더 반복합니다. 제가. 네. 아 이거는 좋은. 이거 괜찮죠? 좋은 방법입니다. 용종 같지 않죠? 이거는 예. 괜찮죠? 계속 쓰겠습니다. 내일 물레동 가서도 또. 그래서 이게- 저는 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란 특별법 그 5.18 때도 공소시효 문제 등등등 해서 쿠데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법을 넣고 유일하게 진정소급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을 내준 유일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쿠데타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리합니까? 친이 쿠데타인데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쿠데타를 도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비상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기한 3개 뭐 플러스 뭐 내란 재판소까지 만들자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면 사법부 사람들도 관여돼 있으면 사법부가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에서 전 내란 특별법은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달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개의 네.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내란 특검법에는 이제 특검, 뭐 특검보,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공무원들 기간도 나오게 있고, 되는데 기간까지. 이게 무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모두 총원이 205명이야. 다 총원이 합치면 아니 그러니까 각각이 200. 각각 이게 메모드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가 있다고 치면은 1부부터 3부까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205명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총 105명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특검이 임명해서 바로 구성한 다음에 진행이 되면은 아마 정말 탈 털 겁니다. 아주 그냥. 네. 수사가 수월하겠네요. 예, 수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긴 해요. 왜 익숙하지 않냐면은 일반적으로 특검은 야당이 요구를 해가지고 여당은 그거를 방어하는 맞아, 입장이었던 게 맞아. 많았어요. 예.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뭐 권력기관에 다 수사기관에 다 정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렇죠.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뭐 경찰을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제 한 건데 네.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있으면은 심우정이 크게 보면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수사 지휘권은 이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다 이제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제 박성재 거 법무부 장관 수리하는 것과 이거를 보면서 심우정 너 나가. 이거 그러니까 검찰총장 일관된 목소리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네. 이게 정권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휘둘리지 않도록 한 거는 맞는데 심우정 정도로 이를테면은 이 그 즉시항고를 포기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해준 이런 사람이 우리는 너랑 같이 갈 수 없어라는 거를 지금 명확하게 저는 보여준 걸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검사들은 다 검찰이 아니 그러니까 특검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어차피 다 검사예요. 검찰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심우정의 지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밖에 맞아요. 없는 거예요. 특검이 그러니까. 심우정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너무 많은 거를. 근데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특검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네. 수사 수사 빼지 기한이- 않아. 그러니까 예. 오히려 검찰에서 하면은 이거를 질질 끌거나 이거를 정무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권력의 유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친정부 성향이 되면은 네. 이거는 정권에 유리하니까 한 1년 끌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며칠 됐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기간은 좀 100일인가? 보긴 봐야 됩니다. 100일인가 저도. 뭐 예. 그래서 막 다 특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안에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특검이 한꺼번에 굴러가면은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맞아요. 오히려 네. 이제 빨리 털 거 다 털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네. 특검을 세 개를 다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연이 많이 돼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줬고 지금 수사 사안들 나와 있는 게 이제 최혜병, 그러니까 김건희, 내란 특검이잖아요. 수사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맞아요. 단순해. 네, 이거 그냥 그렇습니다. 증거만 갖고 와서 분석하면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근데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에 안 하면서 윤건이 하수인 역할하면서 막아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죠. 저는 특검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윤건이 라인들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에 박혀있는 사람들까지도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넣어서 저는 덮어준 거. 그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국민의힘 오늘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특검에 대해서 뭐 자율투표하자고 막 목소리 내다가 그러니까. 표결한 거 보니까 또 표결도 안 했어. 근데 저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진짜.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가서 묘비를 원래 등 보이게 닦아야 되는데 얼굴 보이게 최초로 닦았잖아요. 그것도 수건도 안 갖고 와서 손으로 닦더라고. 얼굴 보이게. 정말 최혜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도 표결도 안 했더라고 보니까. 누구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용태? 안 했더라고 표결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요 특검도 반대하거나 안 하잖아요 표결을. 그러면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특검하기 싫어. 그럼 기존 검찰로 하자는 건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 동의할 거예요? 만약에 전 국민 앞에서 동의서 쓰면요 특검 안 하고 그냥 이재명 정부의 검찰을 하면 돼요. 네. 인사로 또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동의 안 할 거잖아요. 그럼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여당인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금은. 근데 꼬였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특검을 반대해. 그럼 이재명 정부 검찰 받을래? 그것도 싫지.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 용종식 논리예요. 통합과 포용으로 우리 봐주세요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탄핵 왜 당했어 그러면 탄핵은. 문제는 이 세 개 특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답답합니다, 진짜. 기존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도 여러 가지 사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공수처가 뭘 수사하고 있냐?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심하더라.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인사에 반영했다는 취지의 혐의를 찾아서 오.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대박이네. 블랙리스트 굉장히 기시감이 있죠.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지만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보안사 그러니까, 네. 그 전두환이 있던 보안사였다가 기무사였다가 지금 또 한 번 정보사로 바뀌었다가 정보사였다 예. 정보사 하여간 이름에 의해서 방첩사까지 왔거든요. 방첩이 결국은 이제 간첩을 방지한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국내 계속 사찰 이게 군 사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 수집해가지고. 이거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진짜로. 아 정보사가 예. 아니고 뭐 안지사인가 예, 뭐 그런 거였죠. 그런 거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간에. 예, 뭐 맞아요. 기무사 그 뭐지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문건 나오고 나서 그때 예. 박근혜 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름이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맞아요, 맞아요. 방첩사로 예. 바뀐 거고. 그러니까 이름이 계속 바뀌었든 하는 짓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 또 만들어가지고 또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게 그것도. 윤석열의 방첩사도 원래 문제가 있지만은 누가 대통령이냐가 정말 중요한 게 군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완전 무너졌지, 그러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래도 그냥 눈치 보는 장성들 어떻게 하면 승진할까 이런 장성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까지 해버리면은 그냥 권력에 줄대고 이번에 비상계엄이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육사 중심으로 이렇게 된 게 다 이런 게 사전에 있었다. 이걸 몰랐을까? 그럼 많은 군인들이 맞아요. 그러면 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은 권력에 줄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했던 다 망쳐놨다 진짜.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 뿌리 뽑아야 돼. 진짜 나쁜 예. 놈인 게 뭐냐?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너무 나쁜 놈인 게 뭐냐면은
자기가 박근혜 특검 수사했고 뭐 뇌물이나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당무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최초로 3년을 구형해서 2년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올렸거든요. 네. 그러면 정당에서 이런 거 개입하지 마. 대통령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 라고 처벌을 하자라고 공소장 쓴 검사예요. 윤석열이. 근데 자기가 정권 딱 잡으니까 그 아예 당을 장악해버렸고 그렇죠. 뭐 아예 명태균 동원해서 그 김영선이 회주라 했는데 회가 아니죠. 해주라 했죠. 요 개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천 개입을 갖다가 최초로 처벌 케이스를 만든 사람이 공천 개입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도 뭐 당대표 만들었고 그래.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고. 이준석 축출 뭐 네. 김영선 해줘라 뭐 명태균 게이트 이 사람은 제가 놈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사람이면 저는 정말 지금 뭐 사찰 얘기도 네. 본인들이 아마 옛날에 수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대로 하잖아 블랙리스트 자기들이. 엄청 수사했지. 자기들이 또 하잖아 이거를. 자기 모순도 이런 모순은 없어요 세상에. 이거 다 걸리는 아니 그리고 진짜 심각해. 방첩사가 원래 간첩 수사라고 한다는데 뭐 정치 성향을 파악해서 왜 인사에 관여를 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이제 보도 나온 것들 봤더니 그 장성들 중에서 민주당들 야권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과연 방첩사령관이 여인영이 혼자만 알고 간직을 했을까? 한쪽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충안고 선배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또 충안고 동문이 윤석열이 몰랐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첩사가 이거를 그냥 할 리는 없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왔다라고 하면 방첩사 혼자 혼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얼마 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군을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군인들을 포섭을 해서 비상계엄이란 거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꿈꿨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예.